2000년도 후반까지는 우리나라가 1인당 67불 1년에 몇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북한은 123불, 우리보다 2배로 잘 살았고, 필리핀은 254불로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살았는데, 지금은 필리핀이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나라에 일하러 와서 먹고 살라고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북한도 많은 국민들이 1년에도 뭐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좌파들은 그 굶어 죽는 그 사람을 존경한다고 발악을 하니까 세상에 정신병 환자가 아니냐, 좌파들은 나 이 생각이 됩니다. 좋은 비싼 밥 먹고 살아가면서 왜도 김정은이를 좋아하고 굶어 죽는 백성들을 은하에 보면서 그런 나라를 갖다 존경을 하는지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서독에서 광산의 강부를 유럽의 사람들을 모집을 해야 하는데 열심히 안 하니까 강산이 척자가 나고 이러니까 우리나라에다가 강부를 모집하는 공무원이 오니까 그 당시에는 못 살 때니까 막 서로 경쟁률이 높아가면서 자문을 했지요. 간호사도 모집하는데 우리나라 그 당시에는 병원이 안 많으니까 거기 자문을 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부가 지하 200m 갱 속에서 물불을 안 가지고 헌신적으로 일을 하니까 서독의 강산이 흑자가 나고, 야, 한국의 강부를 불러가지고 그냥 흑자가 나고 이러니까 엄청 한국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간호사도 그 당시에는 한국이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이름도 모르는 나라 간호사가 뭐 주사도 옳게 낫겠나 싶어가지고 주사 낳는 일은 시기도 안 하고 죽은 시체 몸 닦는 일이나 아주 고름 투성인 사람들 고름 빼내고 그거 닦는 일, 그런 일만 시켰는데, 독일 간호사가 하루 배탈이 나가 출근을 안 하니까 급하니까 한국 간호사를 보고 주사를 놔라 하니까 막 맞은 사람이 막 세상에 내가 주사를 맞았는데 내 교도 안 날 정도로 막 안 아프게 주사를 잘 놔주고 친절하게 한다고 막 의사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막 무조건 한국 간호사를 갖다 1등 간호사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간호사와 강부가 독일에서 신용을 얻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가가지고 독일 대통령한테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차관을 좀 빌려주라 이러니까 담보물이 있나? 우리나라가 담보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강부하고 간호사 월급을 담보로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달러를 빌려왔고요. 그리고 한 번은 현대건설의 정주영 씨를 보고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이 불렀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있는데 한번 해볼 의사가 없냐? 물어보니까 정주영 씨가 어디입니까? 하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이다. 그러니까 업장이 무너지지요. 그러니까 한번 가서 일을 할 만한가 안 한가 한번 알아봐라.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갔다가 와가지고는 대통령 각하 이야기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이리 이야기를 하는 거요. 그래 대통령이 어이가 없어가 땡볕에 사막인데 무엇이 일하기 좋나 이러니까 낮에는 더운데 밤에는 서늘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낮잠을 재우고 밤에다가 전기불 켜가지고 일을 시키면은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에다가 수로공사니 뭐니 이런 걸 맡다가 달러를 우리가 많이 벌었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많은 대학생들 졸업생들도 전부 거기에 자원해가지고 가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월남전 전쟁터에 우리 젊은이들을 보내가지고 미국은 봉급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미국 봉급으로 준다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은 군인들 의무병이니까 봉급을 많이 안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보다는 막 10배 이상을 주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국가 건설에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썼거든요. 그렇게 버는 돈을 가지고 경부 고속도로 건설하고 포항제철을 건설하고 마산 수출자역을 건설하고 창원공단, 울산공단
이런 걸 건설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는 하나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바로 우리 대한노인의 회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중한 일을 한 우리 보고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무관심 해가지고 OECD 각기 국가 세계적으로 좀 잘 사는 나라끼리 모여있는 게 OECD인데 그 나라에서 노인만 유독 제일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가난하니까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섭섭하니까 할 일이 뭡니까? 자살. 그리고 또 자살을 또 제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세상에 세계에서 10대 강국이 되었는데 하필 노인은 그냥 가난해가지고 비를 먹도록 만들고 자살이 나도록 만들고 지금까지 대통령이가 국회의나 전부 다 뭐 혼을 내고 막 쫓아내야 됩니다. 이거 노인은 이렇게 홀때는 됩니다. 그런데다가 요즘 우리 가장들 보고 부모를 모시겠냐 어쩌냐 여론조사를 하니까 12%만 부모를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벌이도 없는 사람을 내 자식이 12%만 모시면 88%는 그러면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가정이 책임을 못 지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왜 책임을 못 집니까? 옛날에 한갑 지나고 곧 돌아가시는 시절에는 부모 모시는 게 부담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노인들이 안 죽어요, 안 죽어. 올해 심줄보다 목숨이 더 길어요. 그래서 요새는 거의 다 오래 사니까 100세 시대다 별명이 붙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55세부터 교육공무원은 63살까지 그 후부터는 정년퇴직을 하는데 100살까지 40년 동안을 갖다가 내가 벌도 안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장들이 부모하고 한 집에 살면서 잠자고 밥 먹는 거는 같이 하면 되는데 용돈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용돈을. 왜 용돈을 드리려니까 여론조사에 노인들 보고 물어보니까 하루에 만 원이면 한 달에 30만 원, 그 돈은 최소한도로 있어야 된다. 그 돈도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밖에 나갈 겁니까? 그러니 30만 원을 드리려 해도 양부모 계시면 60만 원이 빠져나가는데 월급쟁이 월급에서 내 자식 대학 공부시키려고 저금해야 되고 결혼시키려고 저금해야 되는데 60만 원이 어찌 빠져나갑니까? 내 월급 봉투에서. 그러니까 부모를 일부러 홀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제 능력이 벗어나기 때문에 부모한테 용돈을 못 드리니까 모시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가정에서 용돈을 드리고 이 어려웠기 때문에 2, 3년 전부터 기초수급자한테 월 30만 원을 주었어요. 그 사람은 완전 아주 급빈자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부터는 하위소득 70% 노인 중에 밑에서부터 70%까지 영 잘 사는 30% 빼놨고 그 사람한테 한 달에 30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이나 소득이 있으면 그래도 30만 원 그대로 안 줘요. 그런데 한평생 살다가 내가 집을 하나 장만해 있다고 그럼 집이 있다고 말지 30만 원 다 안 줘요. 근데 집은 있지만은 내가 벌이가 없는데 내나 집이 없으나 급빈자하고 내가 뭐가 다를 겁니까? 연금 많이 받는 사람 빼고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 동탄이나 화성 그쪽에는 막 땅값이 막 올라가지고 아이고 땅을 조금 가지는데 전부 다 그냥 30% 위에 잘 사는 거로 배당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이는 없는데 집 하나 가졌다고 돈을 안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평생을 살다가 집 하나 가진 게 죄입니까? 그게 원수입니까? 이 나라 보고 내가 저 대통령 보고도 내가 나무랬습니다. 평생 살다가 집 하나 가진 게 그게 무슨 죄냐고 벌이가 하나도 없으면 돈 줘야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30만 원 주는 거를 지난 노인의 날 때 여야간에 40만 원으로 주겠다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0만 원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달라. 어제도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실장이 나를 만나러 왔는데 어쨌든 돈 주는 거를 갖다가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시락을 주는데 부잣집 애나 가난집 애나 무조건 도시락 다 주잖아요. 그것처럼 40만 원을 주더라도 집이 있든지 내가 직장이 있든지 노인이 먹으면 다 40을 주라. 그러면 직장을 가진 사람은 또 세금을 또 내지 않느냐, 집을 가진 사람은 재산세 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이런 것처럼 따지지 말고 노인이면 그냥 노인한테 줄 40만 원 딱 주는 게 경우에 맞다.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내가 그렇게 꼭 되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고영인 의원이라고 안산 상록구의 그 더불어당의 국회의원이 보편적 복지로 노인연금을 줘야 된다고 개정안을 내놨어요. 그러면 똘똘한 놈이다. 그래 내가 내놨기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이 통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막 팔소매 걷어붙이고 우리가 막 국회 가서 데모를 하던 얘가 그 법을 좀 통과시키면은 모두가 40만 원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대통령의 지금은 노인 수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90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나오는 사람은 한 350만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경로당에 나오면 덕이 많도록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빨리 그 대한노인의 힘을 기르는 우리가 힘을 더 쓰는데 앞으로 그 내가 보편적 복지 이 법을 또 빨리 통과시키는데 앞장을 설 테니까 장애인들은 국회 앞에 휠체어를 타고 막 다 벌떼처럼 모여들어요. 그러면 눈에 확 띄니까 장애인이 요구하는 것은 또 통과가 잘 되고 예산이 올라갑니다. 이번에 또 장애인들이 지하철에 가서 지하철 못 가고 데모한다. 왜 하냐? 장애인 휠체어 탄 사람이 버스가 저상버스가 적다는 겁니다. 많이 저상버스를 만들어라. 지하철에도 그 장애인 그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설이 있는 역은 있고 없는 역은 없거든요. 그거를 다 해달라. 그거 요구한다고 이제 지하철 멈추는 데모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하철을 멈추면 출퇴근이 난리가 나니까 결국은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할머니들이 많은데 우리나 젖준다고 그죠? 애가 내가 이런다고 바쁜데 안 오니까 그만하는 일비리고 저녁 못 주는데 빽빽거리면 내가 아무리 일 바빠도 저녁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노인도 이제 계보를 해야 우리 목적 찾습니다. 제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하고 굴욕적인 한일대장 반대 데모 앞장을 서고 이래서 막 데모하는데 내가 이리게 나고 내가 막 기본이 장대하고 이러니까 앞으로 내가 막 필요하면 국회 앞에 막 노인들도 막 10만 20만이 모여가지고 막 일부러 지팡이 들고 난리를 쳐야 금방 노인에 대한 대우가 이루어지니까 앞으로 내가 데모할 일이 생길 때는 막 김영규 지회장을 통해서 연락하거든. 금방 좀 쫓아오시면은 우리 모두가 같이 제가 막 개인적으로 분위기가 망가지더라도 여러분 산을 두루 만드는 그 일을 하려고 노인회장을 했으니까 내가 막 앞장을 서고 막 팔소미 걷어붙이고 하겠습니다. 제가 고향이 경상남도 마산입니다. 제가 경상남도 마산인데 선비로 의거를 해가지고 4.19 혁명이 일어날 때 고등학교 3학년으로 3.15 의거를 앞장을 섰고 또 부마 항쟁 이런 것 때문에 또 정권이 무너지고 마산이 한번 불쑥 승리를 일으키면 정권이 무너지는 무서운 것 아닙니까? 내가 거기서 국회의원을 3번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정진석이가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내가 삼선 국회인데 조선으로 내하고 같이 국회 내고 자기 아버지하고도 내가 국회 내었어요. 또 고려대학교 정치외교가 직계 후배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정한도 내 3선 때 조선이고 송영길이 이낙연이 뭐 전부 다 내 3선 때 조선이니까
국회 여야간에 뭐 힘께나 쓰는 사람은 전부 정치적인 후배에다가 노인표를 더해다 딱 얻고 있으니까 내 말을 안 들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노인표가 많으니까 대통령 선거 때도 윤석열 후보도 3번 왔고 이재명이도 3번 왔고 안철수도 3번 왔고 경기도지사 된 그 김동영이 1번 오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재명 씨는 또 당 대표 때 또 신고한다고 정책의장이 군사를 또 이끌고 저를 만나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회는 176석을 갖다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법을 통과시키는데 민주당 협조가 없으면 법이 통과가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103석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해도 저쪽이 협조를 안 하면 법이 통과 안 돼요. 우리 대통령이 취임해가 법을 갖다가 대통령이 원하는 법을 아직 하나도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을 달래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협조를 잘 안 하고 이러니까 국민을 위해서는 대통령을 그냥 좀 미우나 고나 내가 힘이 생길 때까지는 야당도 끌어안고 꼬아가면서 통과시키고 이래 국민이 잘 살 건데 평생에 막 검사만 내리 해가지고 그게 또 타협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답답해요. 내가 그래 지난번에 내가 그런 거 조금 양보해가지고 좀 하면 안 좋으냐 이런데 내로 좀 자주 부르면 내가 자꾸 이야기할 텐데 내가 쓴소리 하니까 지난번에 밥 안 먹고 나서는 또 모시겠으면 되놓고 시간이 그냥 몇 개월 지나도 아직 안 모십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40을 주더라도 다 받을 수 있도록 만들고 대통령 나온 사람 보고 5년 임기 동안에 1년에도 10만원도 올리고 15만원도 올리고 이래가 5년이 끝날 때는 100만원을 받도록 해달라. 선진국에는 100만원씩 주는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도 100만원 줄 만한 경제력이 갖고 있는데 노인에 대해서 그동안에 너무 홀대했으니까 지금부터는 100만원을 목표로 내가 이루어내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임기가 2년이 지나고 이제 앞으로 2년이 남았는데 2년 남은 동안에 내가 또 열심히 이루고 또 다음에 호응을 받아가 4년을 더 하게 되면 그때는 내가 100만원을 완전히 이루어가지고 모든 노인들이 나라서 100만원은 받고 그 다음에 또 일자리가 있고 이러면 한 달에 한 200만원은 다 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주는 돈은 받는데 나라가 예산을 한꺼번에 못 올리니까 그동안에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도 일자리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찾아오는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를 다 배정을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중앙에다가 지역개발본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우리나라는 관공서나 기업체나 5일 근무입니다. 주 5일. 그래 월요일부터 금요일만 일을 합니다. 토일은 돈 더 준다 해도 젊은 사람이 일을 하러 안 옵니다. 그러니까 토일은 일을 안 하고 버린 날이니까 그때에 노인을 채용해달라. 그 아이들을 내가지고 주민센터도 토일에다가 컴퓨터 잘하는 노인을 2사람씩 고용을 해달라. 그래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내한테 그 이야기 듣고 그래도 질문을 해가 정부가 그걸 선택을 하겠다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만지려니까 거기에 정부 자료가 있으니까 신원조회인 뭐니 끝나야 근무를 하지 그 일하다가 정부 자료를 다 빼가면 안 되니까 그 노인도 그 컴퓨터를 만질 때에 신원조회라고 이런 법을 좀 고쳐가 하는 일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회장하고 내가 또 이제 다음 주에 만나가지고 모든 기업체가 퇴직한 사람을 토일에다가 근무를 시키면은 그 사람이 월급은 많이 안 줘도 되고 그렇게 교섭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마다가 최소한 한 달에 60만에서 100만원짜리 일자리를 제가 만들려고 하고요.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려 하면
문화재를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 발굴하는 그런 현장 사장 고려대 후배를 만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젊은 사람을 일을 시키니까 힘이 좋아가지고 삽질이나 곡괭이를 갖다가 힘껏 하니까 일은 빨리 되는데 땅 밑에 있는 문화재가 다 망가져가지고 발굴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노인을 시키니까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니까 이런 덜인데 문화재가 온전하게 다 발굴이 되더라. 그럼 문화재가 온전하게 발굴되는 게 가치가 있고 좋잖아요. 그래서 일이 덜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화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